비트코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한 채, 그 가격에서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는 얼마고 또 돈으로서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이번 영상의 출발점이 되어줄 겁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한 사람이 우리 모두의 자산을 정통으로 건드리는 한 줄을 던졌고요. 그 한 줄을 따라가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왜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는지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텐데, 먼저 이 발언을 한 사람부터 짧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 잭 말러스라는 사람이고요. 미국 비트코인 결제 회사인 스트라이크의 대표입니다.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인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What Bitcoin Did라는 팟캐스트에서 나와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인 텔레그래프 보도로서 우리나라에도 일부 전해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시끄러운 이유가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기관이 사고 있다, ETF가 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주체가 어디냐, 이런 쪽 얘기를 자주 하죠. 근데 잭 말러스는요, 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쪽을 짚었는데요. 이 말러스가 한 말의 핵심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지금까지 부의 저장소 역할을 해온 자산들, 예를 들면은 부동산, 미술품, 또 국가가 발행 중인 빚인 국채, 이런 자산들의 돈으로서 힘이 점점 빠져나가고 또 그 힘이 비트코인으로 옮겨갈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영어 원문에서는 디머니타이즈, 머니타이즈라는 단어로서 표현이 됐는데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을 텐데, 이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디머니타이즈는 돈으로서의 힘이 빠진다는 뜻이고요. 머니타이즈는 돈으로서의 힘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으로서의 힘이라는 게 뭔지부터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는 사실 두 가지 가치가 같이 들어있죠. 한 개는 그 자산 본연의 쓸모고, 또 아파트라면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서의 값어치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자산이 내 돈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에서 오는 추가 값어치인데요. 이 추가 값어치를 보통 화폐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이 단순하게 사는 공간 비용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이유들, 그 차이의 큰 부분이 바로 이 화폐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말러스가 그냥 월가가 비트코인을 산다, 이 정도로 말을 한 게 아니라요. 지금 미국 월가는 다른 자산에 들어있는 화폐 프리미엄을 비트코인으로 옮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새로운 돈이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빠져나와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의외로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각도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 발언이 이렇게 시끄럽느냐? 같은 자리에서 모건 스탠리 얘기도 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자기들 주식거래 플랫폼 이트레이드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수수료가 0.5%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 이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한 수준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겠죠.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전통 금융사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로서 본진 거래소들과 정면적인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월가가 더 이상 비트코인을 손님 맡겨두는 자산으로 보지 않고 있고, 이 자기 본업의 일부로 끌어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숫자가 따라붙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작년에 시작된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니까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비트코인 펀드인 건데요. 이 펀드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누적 자금이 한국 돈으로 약 80조 원 수준까지 쌓였고요. 그리고 올해 4월 한 달만 따져도 약 3조 4천억 정도가 가까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작년 10월 이후에 한 달 기준 가장 큰 규모를 기록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말러스의 발언과 같이 놓고 보면은 그 그림 자체가 선명해질 겁니다. 이 미국의 월가는요, 새로운 자산들을 사러 들어온 게 아니라 옛날 자산에서 돈을 빼가지고 옮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질문이 나오겠죠. 그 옮겨지는 돈은 원래 어디 있었느냐? 이 말러스가 세 가지를 콕 짚었습니다. 부동산, 미술품, 국채.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에 눈이 가장 들어오시나요? 바로 부동산이겠죠. 이 대한민국 가계자산 구조 한번 떠올려 볼게요. 대한민국의 가계가 가진 전체 자산의 약 70% 정도가 부동산입니다. 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매년 나오고 있는 숫자인데, 이 정도로 부동산에 몰빵된 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도 봐도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결제회사 대표가 던진 한 줄에 들어있는 부동산이라는 단어, 이 미국인보다 한국인한테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들어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짚고 갈게요. 말러스가 말한 건 어디까지나 글로벌 시각에서 본 큰 흐름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내일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직접 말한 건 자산이 가진 두 가지 가치 중에서 돈으로서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다른 자산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큰 그림들, 여기까지가 말러스가 직접 한 말이고요. 그 이상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런 흐름 안에서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지금 가격 잠깐 보고 갈게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10월 달에 기록한 역대 최고가 대비했을 때 30% 이상 낮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이 저렴한 가격이냐? 여기서 더 하락하냐? 근데 이 질문 자체를 말러스가 던진 프레임 안에서 다시 보시면은 단기 가격이 아니라 화폐 프리미엄 자체가 어디로 옮겨가는지 이런 관점 안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모건 스탠리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비트코인 ETF 누적 자금이 80조 원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잔고가 7년 만에 가장 적은 최저 수준까지 줄어들었고요. 거래소 잔고 자료는 221만 비트코인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순 가격 사이클이 아니라 이 자산 자체의 무게가 옮겨지고 있는 중간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코인들이 빠져나가서 어디론가 들어가고 있고, 그 들어가는 곳 중에 큰 부분이 ETF, 즉 기관 투자자가 보관하는 창고다라는 사실, 이게 단기 매매의 흐름과는 결이 다른 움직임이라는 거 부인하기가 어려운 사실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향후 1년에서 2년 안에 비트코인의 이 출렁임의 평균선들, 그러니까 가격이 머무는 무게 중심 자체가 점점 더 위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 풀려있는 물량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그걸 받아가는 쪽은 단기 트레이더들이 아닙니다. 이 중장기 보관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에 돌고 도는 매물 자체가 점점 더 마르고 있다는 거고, 공급량이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면 비트코인은 당연히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잭 말러스가 던진 한 줄의 진짜 무게는 미국 월가가 비트코인을 산다는 게 아니라요, 다른 자산에 있던 돈의 무게감이 비트코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이 발언 자체가 우리한테 더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ETF 누적 자금이랑 거래소 잔고 데이터를 같이 보면요, 이런 흐름들이 단기 사이클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남기고 마무리할게요. 이 부동산에서 빠지고 있다는 그 돈의 무게들, 대한민국 부동산에는 언제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게 될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로 숫자로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리플 XRP가 얼마까지 상승할 거다 이런 생각들보다는요, 오히려 얼마까지 더 하락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까지 상승하겠다는 생각으로 장기 보유를 하면은 이게 냉정하게 내가 매도해야 될 때, 그리고 얼마까지 떨어지면 분할 매수해야 될 때, 이런 판단 자체가 없어지고 계속해서 고점에서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이런 이상한 매매 습관이 생겨버리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까지 하락하겠다, 이런 약간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오히려 냉정하게 XRP 리플을 바라보신다면요, 내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더 고민하게 되는 거고 멈칫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의 고민이 오히려 높은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는 걸 막아줄 거고, 오히려 단기 저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 판단력을 키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를 안내드리고 같은 마운으로 리플 매수한다고 했을 때 4,000원일 때 2.5개 살 수 있죠. 근데 2,000원일 땐 5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머리로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투자 매매 습관에서 한번 활용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 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